형수님의 신음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왔습니다. 새벽 3시 서울 제 아파트 침실이었습니다. 저는 형수님을 끌어안으며 그녀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땀에 젖은 침대 시트, 흩어진 옷가지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호흡은 이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진 이 밤의 온기. 하지만 성훈아, 형수님이 제 품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형수님과 저는 지금 부부처럼 살고 있습니다. 법적으론 아니지만 실질적으론 그렇습니다. 함께 잠자리를 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늙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엔 이름이 없습니다. 저는 여전히 시동생이고 그녀는 여전히 형수님입니다. 형님, 미안합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형에게 5년 전 형이 사라진 그날부터 시작된 이 금지된 관계. 형수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오빠, 언젠간 돌아오시겠죠? 그땐 우리. 저는 형수님의 입술을 막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새벽 3시에 걸려온 낯선 번호. 여보세요? 김성훈 씨이신가요? 저는 부산 해운대경찰서 형사 박민수입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형님, 김성철 씨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 전화 한 통이 저희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제대로 하려면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년 전 고향 방문, 설 명절이었습니다. 저는 4년 만에 고향 전라남도 순천을 찾았습니다. 제 이름은 김성훈, 나이는 54세입니다. 서울에서 중견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형 김성철은 58세, 5년 전 사업 실패 후 가출했습니다. 그 후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형수님 박은숙은 50세, 형과 결혼한 지 25년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82세의 어머니는 저를 멍하니 바라보셨습니다. 치매였습니다. 당신, 누구야?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어머니, 저 성훈이에요. 둘째 아들. 성훈이? 성훈이가 누군데? 형수님이 부엌에서 황급히 나오셨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동생 성훈이가 왔어요. 형수님의 모습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4년 전보다 훨씬 수척해진 얼굴, 허리를 곧게 펴지 못하는 모습. 형수님,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괜찮아요, 성훈 씨. 동생 덕분에 이렇게 버티고 있잖아요. 저는 그동안 매달 300만 원씩 형수님 통장에 송금해 왔습니다. 형이 없는 동안 제가 형수님과 어머니를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저는 오래전부터 형수님을 좋아했습니다. 형이 결혼할 때부터, 아니, 어쩌면 형이 처음 형수님을 소개했을 때부터, 물론 입 밖에 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형수님은 형의 아내였으니까요. 형수님, 제가 며칠 있다 갈게요. 어머니 병원도 모시고 식당 일도 도와드릴게요. 고마워요, 성훈 씨. 정말 고마워요. 형수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형수님이 운영하는 작은 분식집 일을 도왔습니다. 설 연휴라 손님은 거의 없었습니다. 형수님, 요즘 장사는 어때요? 그냥 그래요. 근처 아파트 단지 생기면서 손님이 좀 줄었어요. 그래도 어머니 모시고 살 정도는 되니까. 혹시 형님 소식은 없으세요? 형수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없어요. 5년째 전화 한 통 없어요.
형수님, 괜찮아요. 이젠 익숙해요. 어쩌면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해요. 그날 밤 저는 형수님의 방에서 쏟아진 서류들을 정리하다가 병원 진료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무릎 관절염, 허리 디스크, 위궤양, 불면증. 형수님은 만신창이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형수님과 함께 어머니를 병원에 모셨습니다. 치매 정기 검진이었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 증세가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24시간 케어가 필요한 단계입니다.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을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형수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선생님,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요양병원은 월 200만 원 정도, 요양원은 시설에 따라 다르지만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입니다. 알겠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 형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형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성훈 씨, 이미 충분히 도와주고 있잖아요. 이 이상은 형수님은 제 가족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는 또다시 형수님을 못 알아보셨습니다. 당신 누구야? 우리 집에 왜 있어? 어머니, 저예요. 며느리 은숙이요. 은숙? 은숙이가 누군데? 형수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25년을 함께 살았는데 어머니는 형수님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형수님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형수님, 울지 마세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어머니의 눈빛이 또렷해졌습니다. 마치 치매에서 잠깐 벗어난 것처럼. 성훈아, 내 어머니, 내 형수 좀 챙겨줘. 큰애는 이미 돌아오지 않을 거야.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내가 아는 사람은 다 알아. 큰애는 이미. 어머니는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어머니는 다시 저를 못 알아보셨습니다. 당신 누구야? 저는 형수님을 바라봤습니다. 형수님도 충격에 휩싸인 얼굴이었습니다. 성훈 씨, 어머니가 뭘 아시는 걸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형은 정말 돌아오지 않는 걸까요? 아니면 이미 죽은 걸까요? 눈 내리는 밤 금지된 순간, 설 연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밤 11시 저는 형수님과 함께 식당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한방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와, 눈이 엄청 오네요. 그러게요. 내일 서울 가는 길 괜찮으려나? 형수님, 걱정 마세요. 천천히 갈게요. 설거지를 하다가 형수님의 손이 제 손에 스쳤습니다. 아, 미안해요. 형수님이 황급히 손을 빼려 했지만 저는 무의식 중에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수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얼어붙은 순간 형수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성훈 씨, 안 돼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엔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형수님을 천천히 끌어당겼습니다. 형수님, 저는 안 돼요. 우린. 하지만 형수님의 입술은 이미 제 입술에 닿아 있었습니다. 첫 키스였습니다. 형수님은 처음엔 몸을 굳힌 채 버티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손길이 망설임을 잃어갈수록 그녀의 긴장도 차츰 무너져 내렸습니다. 억눌렀던 마음이 터져 나오듯 가슴은 순북에 오르내렸습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이 흘렀을까요? 형수님이 제 품에서 고개를 떨구며 속삭였습니다. 우린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네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녀를 더 꽉 안아줄 뿐이었습니다. 형수님, 아니, 은숙 씨. 처음으로 형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성훈 씨, 저는 오래전부터 형수님을 좋아했습니다. 알아요. 저도 알고 있었어요. 형수님도, 저도 성훈 씨를. 하지만 우린 안 되는 사이잖아요. 형은 5년째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어쩌면 영영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저는 아직 형님의 아내예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형수님의 입술에 다시 입을 맞췄습니다. 이번엔 형수님도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제 목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선을 넘었습니다. 금지된 관계의 시작. 불 꺼진 형수님 방이었습니다. 정말 괜찮은 건가요? 형수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숙 씨, 가까워진 이마, 숨결이 부딪히는 거리. 성훈 씨, 속삭임과 함께 둘의 거리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호흡은 점점 거칠어지고 손길은 머뭇거림을 잃은 채 확신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형수님은 처음엔 몸을 굳힌 채 버티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숨결이 점점 깊어지고 손길이 망설임을 잃어갈수록 그녀의 긴장도 차츰 무너져 내렸습니다. 억눌렀던 마음이 터져나오듯 가슴은 순북에 오르내리고 온몸은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닌 듯 제 리듬에 휘말려 갔습니다. 눈을 감은 채 제 체온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저항은 사라지고 남은 건 단 하나의 감각뿐이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시간마저 멈춘 듯 모든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그 순간 형수님은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를 토해냈습니다. 아, 이런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침대 위 불 꺼진 방 안에선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서로를 탐색하는 긴 호흡과 애써 눌러왔던 갈망이 겹겹이 쌓여 퍼져나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목소리는 낮게, 호흡은 뜨겁게, 그리고 모든 감각은 한순간에 하나로 엉켜들었습니다. 성훈 씨, 정말 좋아요. 은숙 씨, 저도. 저희는 서로를 놓지 않았습니다. 마치 평생을 기다렸던 것처럼 서로에게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저희는 죄책감과 갈망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형수님이 제 품에서 깨어났습니다. 성훈 씨,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알아요, 은숙 씨. 하지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성훈 씨, 저 서울로 가고 싶어요. 서울로요? 어머니를 서울 요양병원에 모시고 싶어요. 그리고 저도 성훈 씨 곁에 있고 싶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은숙 씨, 하지만 부담 갖지 마세요. 저 혼자 원룸 얻어서 살게요. 어머니도 제가 모실게요. 그냥 같은 동네에만 있고 싶어요. 은숙 씨, 제 아파트 바로 옆 동에 투룸이 하나 비었어요. 제가 전세 놓아드릴게요. 어머니 모시기에 딱 좋습니다. 성훈 씨, 너무 신세만 지는 것 같아요. 신세가 아닙니다. 이건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일주일 후 형수님과 어머니는 서울로 오셨습니다. 서울에서의 일상, 그리고 의문, 서울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형수님은 어머니를 모시고 투룸에서 사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매일 밤 제 아파트에서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요양보호사가 24시간 케어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니. 응, 다녀와.
어머니는 치매가 깊어져서 이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형수님과 함께 출근했습니다. 형수님은 제 회사 근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셨습니다. 은숙 씨, 굳이 일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다 책임질게요. 아니에요, 성훈 씨. 저도 뭔가 하고 싶어요. 그냥 집에만 있으면 죄책감이 너무 커요. 은숙 씨, 괜찮아요. 카페 일 재밌어요. 손님들도 친절하고, 퇴근 후엔 함께 장을 보고, 함께 저녁을 먹고, 함께 밤을 보냈습니다. 마치 부부처럼. 하지만 저희는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시동생이고, 그녀는 여전히 형수님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형수님의 서류를 정리하다가 우연히 그녀의 통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4년 전부터 매달 100만 원씩 입금된 내역이 있었습니다. 송금인 김성철, 제 형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지? 저는 매달 3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형도 100만 원을 보냈다는 건가요? 그럼 형은 살아있다는 건가요? 아니, 그럼 왜 연락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4년 전부터라는 게 이상했습니다. 형이 가출한 건 5년 전인데 왜 1년 후부터 돈을 보내기 시작한 걸까요? 은숙 씨, 이거. 저는 형수님에게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형수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형님이 보낸 돈이었어요? 네. 저도 몰랐어요. 그냥 성훈 씨가 보낸 줄 알았어요. 아니, 저는 별도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이건 형이 보낸 거예요. 그럼 형님이 살아계신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저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형의 행적을 추적해 달라고. 깊어지는 관계, 그리고 진실의 그림자. 탐정의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저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매일 밤 저희는 부부처럼 지냈습니다. 침대 위에서 형수님이 제 가슴팍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요? 저는 그녀의 머리칼을 쓰다듬었습니다. 은숙 씨, 은숙이라고 불러줘요. 이제 형수님은 그만.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은숙이. 그녀가 고개를 들어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눈빛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다시 한번 서로를 원했습니다. 이번엔 천천히, 조급하지 않게. 손끝이 그녀의 볼을 타고 목덜미로 내려갔습니다. 은숙이의 숨소리가 가늘어졌습니다. 성훈아. 속삭임과 함께 저희는 다시 한번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번엔 처음처럼 격렬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랜 부부처럼 서로의 리듬을 아는 듯 천천히, 깊게, 온몸으로 느껴지는 그녀의 떨림. 귓가에 스치는 뜨거운 숨결. 좋아요. 이렇게 천천히. 시간이 멈춘 듯 저희는 서로를 탐닉했습니다. 모든 감각이 하나로 모이는 순간 은숙이가 작게 신음을 터뜨렸습니다. 아, 성훈아. 그리고 저희는 서로의 품에서 긴 여운을 느꼈습니다. 사랑해요, 은숙이. 저도 사랑해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주 후 탐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 사장님, 형님을 찾았습니다. 정말입니까? 어디 계십니까? 그게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탐정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충격의 진실들. 다음 날 저는 탐정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탐정은 무거운 표정으로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김 사장님, 죄송합니다. 형님은 돌아가셨습니다. 뭐라고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3년 전 부산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신원 파악이 안 돼서 무연고로 처리됐습니다. 3년 전이라고요? 그럼, 네, 형님은 이미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형은 이미 3년 전에 죽었습니다. 그럼 제가 형수님과 관계를 시작한 1년 전엔 형은 이미 죽은 뒤였습니다. 저희는 죽은 사람에게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김 사장님, 더 이상한 게 있습니다. 더 이상한 게 뭡니까? 형님은 사고 나기 직전까지 부산에서 다른 여자와 동거하고 계셨습니다. 뭐라고요? 여자 이름은 정지영, 45세입니다. 형님은 5년 전 가출 후 부산으로 가서 그 여자를 만났고 2년간 함께 살았습니다.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형님 명의의 휴대폰과 통장을 그 여자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형수님 통장에 입금된 돈은?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그 여자 정지영이 형님의 보험금을 타낸 뒤 그 돈으로 형수님 통장에 매달 100만 원씩 송금했습니다. 왜요? 왜 그런 짓을? 형님 행세를 하려고요. 형님이 아직 살아서 아내에게 생활비를 보내고 있는 것처럼 위장하려고요. 대체 왜 그런 짓을? 보험금 사기입니다. 형님이 사망한 걸 숨기고 계속 살아있는 것처럼 꾸며서 나중에 더 큰 보험금을 노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 여자, 지금 어디 있습니까? 부산에 있습니다. 주소와 연락처 다 확인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바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탐정사무소를 나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형은 3년 전에 죽었습니다. 다른 여자와 동거하다가, 그리고 그 여자는 형의 보험금을 착복하고 형수님에게 돈을 보내며 형 행세를 했습니다. 형수님은 4년간 형이 살아서 돈을 보내는 줄 알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형은 이미 죽었고 심지어 배신까지 했던 겁니다. 저는 어떻게 이 사실을 은숙이에게 말해야 할까요? 새로운 시작. 그날 밤 저는 은숙이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은숙이, 형님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형님은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부산에서 교통사고로. 은숙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3년 전이라고요? 그리고 형님은 다른 여자와 살고 계셨습니다. 뭐라고요? 미안합니다, 은숙이. 하지만 사실입니다. 저는 탐정이 준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은숙이는 서류를 보다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5년을 기다렸는데 형님은 이미 3년 전에 은숙이, 심지어 다른 여자와 저를 배신하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통장에 입금된 돈도 형님이 보낸 게 아니라 그 여자가, 네, 보험금을 착복한 돈입니다. 제가 이미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 여자는 곧 구속될 겁니다. 은숙이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은숙이, 이제 그만 기다려도 됩니다. 하지만 우린 잘못한 게 없습니다. 형님은 이미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저희가 관계를 시작한 건 1년 전, 그때 형님은 이미 안 계셨어요. 그리고 형님은 은숙이를 배신했습니다. 은숙이는 25년간 형님께 충실했지만 형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성훈아, 이젠 죄책감 갖지 마세요. 우린 당당하게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날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저는 형의 사망 신고를 했습니다. 그 여자 정지영은 보험금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착복한 보험금은 전액 환수되어 은숙이에게 돌아갔습니다.
6개월 후 저와 은숙이는 정식으로 결혼했습니다. 어머니는 치매 중에도 저희 결혼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고생 많았다. 이제 행복해라.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가까운 친척들만 초대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당당하게 부부가 된 겁니다. 신혼 첫날 밤이었습니다. 더 이상 죄책감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은숙이, 아니 여보, 응 여보. 처음으로 정당하게 서로를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이번엔 모든 게 달랐습니다. 숨길 필요도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희는 부부였습니다. 가까워진 이마, 숨결이 부딪히는 거리. 하지만 이젠 그 어떤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여보,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은숙이. 그날 밤 저희는 진정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호흡은 거칠었지만 행복했고, 손길은 확신에 차 있었고, 모든 순간이 축복이었습니다. 온몸으로 느껴지는 그녀의 떨림. 귓가에 스치는 뜨거운 숨결. 좋아요. 당신, 정말 좋아요. 나도 너무 행복해. 저희는 밤새도록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이번엔 어떤 걱정도 없이, 이번엔 어떤 죄책감도 없이, 그저 사랑하는 부부로서. 1년 후 은숙이는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고 눈빛도 밝아졌습니다. 저희는 함께 작은 베이커리 카페를 오픈했습니다. 은숙이의 오랜 꿈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매출 괜찮았어요. 그래, 다행이다. 손님들이 케이크가 정말 맛있대요. 당연하지. 우리 와이프가 만든 건데. 은숙이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저희는 행복했습니다. 어머니는 2년 후 편안히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 순간 어머니는 저희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잘 살아라. 행복하게.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큰애한테 미안하다고 전해라. 어머니. 하지만 너희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다. 그리고 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어머니의 장례식을 치르고 저는 형의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형님, 미안합니다. 형수님을 제가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제 형수님이 아닙니다. 제 아내입니다. 형님, 이제 형수님은, 아니, 은숙이는 제가 평생 지키겠습니다. 형님께서 지키지 못한 행복, 제가 꼭 지켜드리겠습니다. 부디 편히 쉬십시오. 묘소를 나오는 길, 은숙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응, 고마워요. 저를 사랑해줘서, 나도 고마워. 내 곁에 있어줘서. 저희는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더 이상 시동생과 형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부부였습니다. 당당하고 행복한 부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할 부부였습니다.